안녕하십니까. 글로벌 투자정보센터의 윤도현입니다. 제가 오늘 준비한 내용은 연말이 되면 양도소득세 관련해 가지고 대주주 기준에 걸려서 개인의 물량이 상당히 많이 나오게 되는 현상이 있습니다. 이번 연말에도 그런 현상이 어느 정도는 존재할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한번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개인 수급 관련해서 제일 먼저 짚어야 될 부분은, 점점 동학개미들의 힘이 약해진다라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연초에 일평균 거래대금이 개인의 수급을 전체적으로 대변할 수는 없겠지만, 전반적으로 올해 시장을 끌어왔었던 주체가 개인이었다라는 것을 감안을 하면은 1월달 26.5조 원에 달했던 거래 대금이 10월 달에는 12조 수준까지 내려올 정도로 상당히 줄어들면서 시장에 탄력을 더 불어넣지는 못하고 어느 정도 수급적으로 계속 개인이 힘을 잃어가는 모습을 보이게 됩니다. 이거에 대한 배경으로는 첫 번째로 정부의 대출 규제로 인한 유동성이 부족해서라고 판단이 되고요. 두 번째로 매년마다 있었던 양도세 회피를 위한 물량에 대해서 우려가 점차 증가하기 때문이지 않을까 예상하고 있습니다. 유동성 회수 정책의 영향 부분에 대해서 먼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올해 들어서 주식 신용 거래가 상당히 큰 폭으로 증가를 하고 있는 양상입니다. 올 3월에는 6.6조 원에 불과하던 신용 거래가 올 9월 13일 기준으로는 26조 원에 가까울 정도로 상당히 큰 폭으로 늘어나게 되었고요. 이로 인해서 변동성 확대가 커지면 커질수록 반대 매매도 상당히 크게 늘어나게 되었습니다. 7월 1평균 기준으로 42억 원 수준이었던 반대 매매가 8월 변동성이 커짐에 따라서 일평균 85억 정도에 달할 정도로 상당히 큰 반대 매매 물량이 나오게 되었었고요. 여기에 관련해서 금융당국에서 반대 매매가 지금 이렇게 많이 나오고 있으니 투자자, 특히 이제 개인 투자자 여러분들은 신용에 대해서, 사용에 대해서 주의를 해주시길 바랍니다 라고 하는 보도 자료가 나올 정도로 금융당국에서는 이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좀 신경을 쓰는 모습이었습니다. 때문에 금융당국의 가계대출의 규제에 이은 신용 공여 한도 역시 각 증권사에 어느 정도 관리를 할 것을 의견을 낸 상황이고요. 각 증권사들은 현재 신용 공여 현황이 증권사마다 할 수 있는 만큼 신용 공여 장액이 상당히 많이 남아있지는 않은 상황입니다. 대부분 소진이 되어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 부분을 잘 관리를 할 것을 정부 당국이 요청을 해놓은 상황이기 때문에 신용 잔고에 대한 부분은 어느 정도 조정이 들어가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양도소득세 부분을 한번 알아보도록 할 텐데요. 양도소득세 관련해서는 역시 이제 작년에 있었던 배경을 좀 알아야 될 것 같습니다. 우선 작년에 동학개미운동이 상당히 사회화 그리고 정치적으로도 힘을 얻게 되면서 원래는 3억 원 수준까지 낮아지기로 했었던 양도세 대주주 기준이 10억 원으로 유지되게 됩니다. 물론 증권거래세율이 조정이 되긴 하겠지만 전반적으로는 낮아지기로 되어 있었던 기준이 10억 원으로 그대로 유지되기 때문에 투자자들의 부담을 줄여주는 효과가 있었고요. 이러한 분위기가 올해 국정감사에서도 좀 어느 정도 발견이 되었습니다. 이번 국정감사에서 고승범 금융위원장이 증권거래세율 그리고 양도세, 기본공제 등 이러한 사안에 대해서 기재부와 협의하겠다는 발언을 하게 되었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 한번 저희가 생각을 해봐야 될 필요가, 2023년 금융투자소득 전면 과세를 앞두고 그 전에 작년에 총선이 있었던 것처럼 2022년 3월에는 대선이 있고요. 2022년 6월에는 지방선거가 있는 상황입니다. 물론 이것이 정책에 적용이 늦춰지거나 아니면 변경이 무조건 된다라고 볼 수는 없겠지만, 지난 총선을 배경으로 한 어느 정도 정치적인 배경에 대해서 상당히 정책당국이 부담을 느꼈었던 일이 있었기 때문에 이번 2023년 금융투자소득 전면과세를 앞두고 이 선거로 인한 정치적 영향에 대해서도 한번 저희가 계속 모니터링 해볼 필요는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올 연말에 실제로 양도세 회피 물량이 어느 정도까지 나올 수 있는지 한번 예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매해 12월에는 대주주 확정 시점, 그러니까 올해 12월 28일 마지막 거래일을 앞두고 있는 이 거래일 앞이죠. 이 대주주 확정 시점 전에 대부분 매도 양상을 보이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다만 그 매도 양상이 매해마다 조금씩은 차이가 있었는데요. 상장 주식 대주주 요건 변화가 있었던 2013년 바로 직전 연도, 그리고 2016년 바로 직전 연도, 2015년, 그리고 2018년도 바로 직전 2017년도, 그리고 2020년 이었던 바로 직전도 2019년에 일반적인 그 상황보다 상당히 좀 높은 수준의 개인 순매도가 나왔었고, 작년 같은 경우에는 3억 원으로 예상이 되었었던 금액이 변경이 되어 예상되었었던 금액이 10억 원으로 유지가 되면서, 원래는 이제 12월 달에 나오기로 예상되었었던 물량이 11월 달에 나온 경향이 있었습니다. 보통 1조 중반 내외의 물량을 나온다고 감안을 하면은 올해 같은 경우에는 작년 대비해서 대주주 요건에 큰 변화가 있지 않기 때문에 작년이나 재작년 같은 큰 물량, 매도 물량이 나오지는 않지 않을까라고 하는 것이 일반적인 예상이 될 수 있을 것 같고요. 실제적으로 12월 달에 개인의 그 물량이 많이 나오기 때문에 시장에 얼마나 영향이 있는지 그 부분을 살펴보면은 영향이 있었던 12년, 15년, 17년, 19년, 20년까지 전체로 살펴보면 12월 달에 수익률이 어느 정도는 무차별했었던 모습을 살펴볼 수 있습니다. 게다가 최근 5개년 동안 코스닥 월별 평균 수익률 추이를 보면은 10월 달이 가장 안 좋은 평균치를 보여주게 되었고, 11월, 12월 달에는 오히려 시장에 대비해서 평균 수익률이 상당히 크게 올라오는 모습을 저희가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이러한 부분들을 미뤄 보았을 때 우리가 이번 12월 혹은 11월 양도세 회피 물량에 대해서 저희가 대응을 하는 부분은 대주주 요건이 10억이 유지된다는 부분을 좀 감안해서 이전과는 조금 더 약한 물량이 나올 것이다 라고 예상하는 것이 좀 합리적일 것 같고요. 아무래도 대주주 요건에 해당하시는 분들은 절세 대응에 세금을 줄이는 방법에 대해서 좀 대응을 하실 필요가 분명히 있을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종목별로 대응을 하실 필요가 좀 있을 것 같은데요. 올해 특히 개인들의 증시 참여가 높았었기 때문에 개인 지분율이 확대된 주요 기업에 대해서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유가증권 시장에서는 아래와 같은 기업들이 개인의 지분율이 상당히 크게 높아지게 됐었고요. 코스닥 같은 경우에는 아래와 같은 기업들이 상당히 크게 개인 지분율이 높아졌었던 것을 저희가 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제가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고요. 연말이 되면 될수록 개인 매도 물량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상당히 좀 우려를 하시는 경우들이 있는데, 올해 같은 경우에는 작년이나 재작년에 보여줬었던 그렇게 큰 매도 물량이 나오기보다는 평년 수준에서 약간 더 많은 정도 수준이 일반적으로 예상할 수 있는 범위가 되지 않을까라고 제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날씨가 추워졌습니다. 건강 유의하시고요. 다음에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